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이 너무 춥고 또 방학 기간이다 보니 아이들이 밖에 잘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있죠.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체중이 부쩍 늘어나서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어요. 과거에는 아이가 체중이 나가도 나중에 다 키로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지금은 소아, 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까지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 집 안에서만 지내면 운동량이 너무 적어서 아이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유산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유산균 중에서도 복합 유산균이 아이들의 체중 및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잠깐. 다음과 같은 분들은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째, 손주나 자녀의 체중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래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식단 조절을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거나 운동을 시켰는데도 체중이 쉽게 줄지 않아 걱정이신 분들. 둘째, 장 건강과 유산균 제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 아이가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해서 불편해하거나 변비나 설사가 잦아 고민이신 분. 유산균을 먹이고는 있지만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셋째,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의 비만도 성인처럼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걱정되시거나 가족력 때문에 미리 관리하고 싶은 분, 건강검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들으신 분들. 특히 오늘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히 유산균을 먹이면 좋다가 아닌 정확히 어떤 유산균이 어떤 원리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유산균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특별한 섭취 방법과 시간대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유산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장, 즉 우리의 소화기관 속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들이 섞여 있어요. 좋은 균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주고 몸에 좋은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반대로 나쁜 균들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서 비만이나 당뇨 같은 질병을 악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장 건강이 곧 몸 전체의 건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3가지예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들어본 용어도 있고 낯선 용어도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유산균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흔히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에요. 마트에서 흔하게 보이는 유산균 제품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유산균의 먹이예요.
식이섬유처럼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지만 장속 유익균들의 성장을 돕는 영양분이죠. 쉽게 말해 유산균을 더 잘 자라게 하는 거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바이오틱스는 이 둘을 함께 섞은 것이에요. 유산균과 그 먹이를 같이 넣어 더 큰 효과를 내도록 만든 것이죠.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는데요. 우리 몸속 장내 미생물이 비만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른 아이들과 비만인 아이들의 장속을 비교해 보니 확연한 차이가 있었어요. 첫째, 미생물의 다양성이 달랐습니다. 마치 건강한 숲에 다양한 나무가 있는 것처럼 건강한 장에도 다양한 유익균이 있어야 하는데 비만인 아이들은 그 다양성이 떨어져 있었어요. 둘째,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져 있었습니다. 특히 피르미코테스라는 균은 늘어나고 박테로이데테스라는 균은 줄어들어 있었죠. 이러한 장 속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우리 아이들의 체중, 대사, 그리고 면역력까지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떤 유산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을까요? 최근 2에서 18세 아이부터 청소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유산균은 여러 종류의 균을 섞은 복합 유산균이었어요. 단일 유산균이나 프리바이오틱스만 섭취했을 때보다 여러 종류의 유산균을 함께 섭취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살펴볼까요? 첫째, 체형 개선 효과입니다. BMI가 2.13 감소했어요. 허리둘레가 1.34cm 줄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일반적인 식이요법만으로는 이렇게 큰 변화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둘째, 혈액 수치 개선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밀리그램 데시리터당 6.55 낮아졌고 중성지방도 밀리그램 데시리터당 3.71 감소했어요. 염증 수치와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도 크게 줄었답니다. 셋째, 각 유산균 종류별로 다른 효과도 발견됐어요. 복합 유산균, 즉 MSP는 체중 감소,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개선, 염증 수치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었죠. 신바이오틱스는 BMI 감소, 나쁜 콜레스테롤 개선에는 좋았지만 혈당이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비만 관리에는 복합 유산균이 가장 유망해 보이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첫째, 복합 유산균을 선택하세요. 유산균 딱 하나만 넣은 단일 균주보다는 여러 유익균이 조합된 제품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특히 이런 종류의 유산균을 찾아보세요. 락토바실러스 계열, 비피도박테리움 계열, 스트랩토코커스 계열이 골고루 들어있는 제품이요. 둘째, 섭취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 시 혹은 자기 전 이 2시간대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유산균이 장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셋째,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최소 8주 이상은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특별히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세요. 차가운 음료와 함께 먹지 마세요. 항생제와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유산균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모든 유산균이 같은 효과를 보이진 않아요. 복합 유산균이 가장 효과적이었죠. 실제 연구에서 BMI 감소, 혈중 지질 개선, 염증 수치 감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둘째,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공복에 섭취하기, 차가운 음료는 피하기, 꾸준히 8주 이상 먹기. 셋째, 주의하실 점도 있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당뇨가 있다면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별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프리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면 유산균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건강한 우리 몸을 위한 현명한 선택.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